네, 안녕하십니까. 아잉남입니다. 주말에 휴일 밤에 할 거 없어서 하는 저 혼자 원래는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따로 편집이 거의 없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센터들 각 팀별로 넘버원 센터 랭킹 매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꼴리도 한번 해줘라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는 김에 그냥 판타지 랭킹을 그냥 매겼습니다. 일단은 판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 데일리 판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판타지는 매일매일 이제 뭐라 그러죠? 매일매일 라인업을 짜서 올려가지고 그거로 승부를 내는 거고, 이 지금 제가 하는 드래프트는 전통적인 한 시즌을 이제 한 리그 안에서 로스터를 만들어서 뭐 트레이드도 하고, 왜냐면 데일리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날 새로운 라인업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리그입니다. 드래프트가 너무 중요하죠. 한 시즌 농사를 지낼 때 어느 팀 소속의 어느 선수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몇 번 예전에도 해봤는데 트레이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보는 밸류나 시야가 다 달라서 진짜 드래프트가 중요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풋볼도 마찬가지고 MLB도 마찬가지고 현지 미국에서는 판타지가 너무 활성화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료가 할 수가 없는데 현지에서는 진짜로 돈을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리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불에서 50불? 좀 세게 하면 100불 내가지고 바이인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한 시즌을 치르면은 한 50불 기준이면은 우승이나 뭐 탑 3 안에 들면은 200불 가져가고 상금으로, 뭐 200불이나 아니면 뭐 300불 정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ESPN이나 NHL닷컴이나 야후나 판타지를 다루는 각종 사이트에서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다 랭킹을 때리죠. 그러니까 선수 뭐 포지션별 전체 랭킹을 싹 다 때려가지고 이제 프로젝션을 날리는 거죠. 어느 정도 얘네가 이 선수가 해줄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다가 저는 항상 엑셀 파일에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데, 제가 지난 시즌 랭킹을 보니까 잭 휴즈 선수가 40 몇이었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은 9위로 올라왔어요, 전체 랭킹에서. 이건 근데 NHL.com 그 판타지 팀에서 나온 랭킹 기준입니다. 야후도 다르고 ESPN도 다 달라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그 엘리아스 패터슨 선수가 랭킹 3위로 나왔거든요, ESPN에서는. 근데 NHL.com에서는 3위에 네이산 맥키넌을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랭킹이 다 맞지가 않아요. 제큐즈 선수가 이번 시즌에 99포인트, 90포인트를 넘게 찍었는데 지난 시즌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40이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완전 대박을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선수의 포텐과 팀이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뭐 이런 거를 잘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좀 대박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지난 시즌에 후보드 선수 완전 폭망했는데 그 전 시즌에 막 100포인트 이상 찍어가지고 판타지 랭킹이 엄청 높았는데 이번 랭킹에서는 완전 저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충 이렇게 정리는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가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스턴 매튜스랑 뭐 예를 들어서 로버슨 이렇게 선수가 남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센터가 조금 괜찮다 그러면은 로버슨을 뽑는 거죠. 이 랭킹이 저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항상 하는 게 티어를 나눠놔요. 예, 뭐 A급 티어다, 그 하위 티어다, 요거 정도는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꼴리를 제가 한번 보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실력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실제로는요, 여기 구스타브슨 미네소타 골리가 스탯이 완전 최정상급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실제 실력으로 보면은 구스타브슨 골리가 뭐 프레드릭 앤더슨 이 골리보다는 좋아요. 포텐도 더 높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판타지에서는 조금 내려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승리, 그 다음에 세이브,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앤더슨 골리는 넘버원 골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안티란타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구스타브스는 다음 시즌에도 플러리 골리랑 나눌 거예요. 경기 수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40대 40은 안 하더라도 이제 구스타브슨 선수가 이제 떠오르는 골리니까 그래도 한 50대 30 아니면 뭐 한 45대 35 뭐 요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스타브슨 골리의 밸류가 조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 이제 판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요 카테고리로 가로 스탯 카테고리가 이거 말고 이제 커스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막 만들긴 하는데 저는 그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디폴트 모드로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골리 보시면 윈, 승리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점률, 그 다음에 세이브 퍼센테이지, 셧아웃 이거거든요. 그러면 승률이 많을 때 내려면은 팀이 좋아야 되고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스터킨 골리가 바실렙스키 골리보다 저는 조금 더 낫다. 네. 그리고 소로킨, 할라박.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콜로라도의 기오그레브 선수는 팀도 좋고 지난 시즌에 잘 했는데 헬라복 선수는 저는 높게 넣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헬라복 선수는 롱텀으로 거의 5년, 6년, 7년 계속 엘리트였고, 기오그레브 선수는 지난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넘버원 돼가지고 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소포모어 징크스도 있고, 뭐 지난 시즌에 되게 잘했으니까 이제 평균 회기를 모드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판타지, 네, 얼티밋님. 이거 당연히 맥데이빗이고요. 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아마 1번 맥데이빗, 2번 드라이사이틀이에요. 네. NHL 판타지 있어요. 저 지금 하는데요. 네. 네, 뭐야, 지금 하지는 않죠. 지금은 시즌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한국에서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 오늘 조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잖아요. 이 중에 한 8분에서 12분 정도 있으면은 리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8분은 하시지 않을까요? 그 판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NHL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하이라이트라도 봐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은 파워플레이 포인트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파워플레이 1번 유닛에서 뛰다가 2번 유닛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디펜스맨 중에 지금 에반 부샤드 선수의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진짜 실력으로 보면 포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몬투어나 모리츠 사이더나 드류 다우리, 모간 라일리 이런 선수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부샤드 선수가 더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파워플레이에서 1번 유닛으로 쿼터백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일러스의 파워플레이는 사기급이잖아요. 그 지난 플레이오프 10경기에서 부샤드 선수가 10포인트를 찍었을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파워플레이가 너무 잘 되잖아요. 맥데이비랑 드라이사이틀 있으면 그냥 퍽이 그냥 샥샥샥 하고 거기서 이제 중간에 부샤드 선수가 그 역할만 잘 해주면은 파워플레이에서 포인트가 쫙쫙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저도 이게 판타지라는 게 원래 MLB에서 맨 처음에 거의 시작됐죠. MLB야말로 이런 스탯놀이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포츠니까. 네. 근데 이게 NHL도 나름 재밌습니다. 네. 옛날에는 진짜 막 초창기에는 뭐 페널티 미닛 뭐 이런 정말 막 힛 블락에다가 뭐 페이스 오프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커스텀 막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디폴트 모드 스택 카테고리로 진행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저는 헬라벅 선수를 높게 올렸고 울마크 조금 내렸어요. 왜냐면요 보스턴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벌저런도 빠지고 크래치도 빠지고 이 두 선수는 사실상 제 3의 수비수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잖아요. 투웨이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은 울마크 골리가 뭐 미친 스탯 찍기는 했지만 팀빨 안 받을 수가 없는데 팀이 약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웨이만 골리랑 이제 텐덤으로 나눠서 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로스 올렸어요. 솔직히 사로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번 오프 시즌에 내시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네.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력이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죠? 일단은 포스버그랑 요시 선수가 복귀를 해요, 부상으로.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무리 뉴스를 뒤져봐도 선수들이 다 지금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스케이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스버그나 요시 선수는 복귀를 할 거고 오라일리 선수 들어왔죠. 루크셴 그러니까 지금 디펜스 쪽에도 지금 약간 보강이 되고 투웨이 게임 해줄 수 있는 오라일리 선수도 들어오고 1번 센터로서 그러니까 팀 전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시빌은 그래도 지난 시즌에 그 말도 안 되는 로스터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와일드카드 한 스팟 노려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로스 네, 뭐, 뭐 실력이야 있는 선수고 팀이 좀 좋아졌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뭐 트리스탄 제리 선수는 아시겠지만 그 팀이 지금 너무 전력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넘버원 센터가 넘버원 골리가 될 거예요. 데스미스 골리가 이미 나갔고 트레이드가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못해 이거는 안 줄 수가 없어요. 1번 골리 자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오일러스의 잭 캠벨처럼 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팀바를 받아서 승리가 많이 딸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요런 시적으로. 네, 그래서 스키너, 플러리, 캠퍼, 보보로스키, 리바이, 스웨이만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막스트롬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는 배진아급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완전 개폭망이었거든요. 근데 팀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팀이 감독이 말아먹어가지고 팀 전력이 안 좋았던 건 맞는데 막스트롬 골리 자체의 스탯도 이건 팀발보다 더 안 좋은 스탯이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막스트롬은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음 시즌도 망하면 큰일 나죠.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건 이 포워드들은 포워드 전체의 순위고요. 여기 20, 21 요거는 디펜스맨들끼리의 순위. 요거 골리도 골리끼리의 순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NHL.com 기준으로 나온 순위고 이거를 제 입맛에 고쳐 놓은 거입니다.
파워플레이 골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숏핸디드가 이거 지금 야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판트렉스 거기 가면은 숏핸디드 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PK를 잘해가지고 골을 넣으면은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 그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워플레이 골은 따로 없고 그냥 파워플레이 포인트. 그러니까 뭐냐면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넣으면 골도 올라가고 파워플레이 포인트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8명이 하는 리그다고 한다면 이제 골을 많이 이제 득점을 한 그 유저가 있을 거고 어떤 팀에서 자기 로스터에서 어시스트를 많이 한 유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골 카테고리에서 8점부터 1점까지 가는 거죠. 꼴찌가 8점 먹고 1등이 8점 먹고 꼴찌가 1점 먹고 어시스트고 어시스트 카테고리에서 1등 한 사람이 8점 먹고 꼴찌 한 사람이 1점 먹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갑니다. 파워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도합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힛 그래서 피지컬도 좀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좀 커스텀으로 고칠 수는 있거든요. 파워플레이도 파워플레이 골도 있고 파워플레이 어시스트도 있고 숏핸디드 골도 넣을 수는 있어요. 커스텀으로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많이 머리 쓰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지 막 어떤 데는 페이스오프까지 하면은 센터 페이스오프까지 막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머리 아프죠. 네. 그러니까 헤드 투 헤드든 그냥 포인트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 만약에 헤드 투 헤드면은 골을 먹었으면 골 뭐 한 사람이랑 붙는 거잖아요. 그 주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이 골 먹으면 그 사람이 골 이기는 거고 그래서 많이 이긴 사람이 승리가 되는 거죠. 그 주에. 네. 제가 소로킨을 3위로 넣었어요. 네, 제일 잘했어요. 근데 팀이 템파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위 넣었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거 진짜 실력 아닙니다. 네. 판타지 밸류로 제가 나눈 겁니다. 판타지 밸류로. 근데 여기 보시면 판타지 밸류는 NHL.com에서 꼴리 중에 2위로 소로킨을 해놨어요. 막말로 소로킨이 오일러스 있었으면 얘가 그 소로킨이 1위죠. 팀이 지금 불안불안하니까. 그러면 바실렙스키는 사실 지난 시즌에 약간 살짝 그랬거든요. 살짝. 그래서 살짝 3위로 내려왔습니다. 헬라벅도 사실은 더 높아야죠. 그잖아요. 헬라벅도 높아야죠. 이거 다 팀이에요, 팀. 지금 위니페그는 그냥 갔나봐요. 헬라벅 트레이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필레도 마찬가지고 허널 헬라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두부아 내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LA에서 빌라디 데려오고 유망주도 데려왔고 그다음에 뭐 일러나 카일 커너 요거 아직 남아있고 모리시 지금 블루라인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헬러버그 돈도 돈이지만 좀 이겨보고 싶은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위니페그에서 엘리트 꼴린데 플레이오프 그냥 어쩌다가 나가가지고 미끄러지고 어쩌다가 나가지고 넘어지고 차라리 위니페그 꼴리가 뭐 그냥 이제 대체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대체 가능한데 그냥 어느 정도 준수한 뭐 예를 들어서 샘소노브나 아니면은 뭐 바네책 뭐 요정도 꼴리만 됐어도 그렇지 않은데 헬러버그는 리그 탑급이잖아요. 탑급이면은 그래도 좀 뭔가 좀 파이널 가까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제가 보기엔 헬러벅 선수 그 대부분의 미국 선수들이 이 미국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캐나다는 어차피 그 보더를 넘어가야 되고 가족들이 넘어가야 되고 그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은 미국에서 뛰는 걸 좋아합니다. 구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에 자니 구드로도 그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제만의 추측입니다. 딱히 그런 건 없어요. 헬러벅 선수가 그런 이상한 워크 에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아주 깊은 곳에서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그죠? 미국보다 세금이 또 세죠. 그리고 미국은 또 주별로 다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라일리 이번에 내시빌에 간 오라일리 선수는 토론토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오퍼했는데 그거 디나이 치고 내시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메인은 나중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약간 토론토의 프레셔나 분위기나 이런 게 조금 안 맞았다고 하는데 돈도 돈이죠. 테네시주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 그냥 4임 정도 먹는 거 그냥 4임 먹으면 되거든요. 40억인데. 그죠? 템파랑 플로리다도 그쪽도 이제 마이애미나 이쪽도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뉴욕이나 LA는 주세가 셀 텐데 왜 갈까요? 빅마켓이니까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 드래프트가 아니라 잠시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그 야후 판타지 기준입니다. 야후 판타지 기준으로 랭킹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는 엑셀 파일로 올려놓은 거는 그거 이제 NHL.com이고 야후는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야후에서는 파스트나락을 3위로 올려놨고 맥키넌, 매튜 쿠처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스턴 매튜스가 조금 내려갔죠. 지난 시즌에 그냥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꼴리도 잠깐 볼까요? 꼴리 랭킹 보면은 탑3는 비슷하네요, 저랑. 네. 셰스터킨, 소로킨, 바실렙스키, 오틴저가 많이 여기 지금 여기 전체 꼴리에서는 4위고 전체에서는 22위고. 그럼 이 전체 랭킹이 뭐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요. 혹시라도 판타지 전략을 따시거나 드래프트 전략을 따실 때 그러니까 보통 8명에서 12명 기본 디폴트 모드가 12명 드래프트거든요. 12명 드래프트로 선수를 16명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면은 1번부터 12번이 1라운드로 빠질 거고 13번부터 24번이 2번 라운드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요 정도 선수들이 2라운드 안에서는 빠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야후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목 드래프트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목 드래프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하냐면요. 원래는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하다가 내일 아침에 또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더 늦으면 좋아요. 한 밤 12시나 새벽 1시가 좋은데 왜냐면 이제 얘네들 주말에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거든요. 미국 애들.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한 9시 됐고 9시 10시 될 거고 이제 서부 시간이 이제 막 7시 8시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목 드래프트는 많이 안 들어오면 그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자동으로 돌아가면 그냥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순위대로 그냥 쫙쫙쫙쫙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실제 연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 드래프트, 그 가상 드래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14인짜리는 애들이 안 들어오죠. 다 12인짜리나 8인짜리, 이게 12인 리그가 가장 디폴트고 가장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애들이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사람이 안 차면 이거 자동으로 그냥 가거든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목 드래프트는 드래프트 할 때 시간을 많이 안 줘요. 한 30초밖에 안 줘요. 실제 드래프트에서는 한 1분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목 드래프트에서는 미리 세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드래프트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 위에 올려놓은 엑셀 파일대로 내가 순서를 1번 라운드 전체 1번부터 저 밑에 300번까지 제가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목 드래프트에서는 그거 안 돼요. 왜냐면 이 여기 그냥 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봇을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봇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 그냥 접속만 해놓고 그냥 자동으로 돌려요. 그걸 왜 하냐면 이거를 드래프트를 하고 나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어느 선수를 어느 지점에서 뽑는구나. 이거 데이터를 뽑아 놓으려고 자기는 드래프트 참여도 안 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지금 다 차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두 명은 그냥 보스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 데이터만 계속 뽑아 놓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이게 왜 하냐면은 이제 우리도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예요. 예, 얘네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목드랩입니다. 목드랩. 밴쿠버 그러면 이제 서부 시간이니까 아침 7시죠. 예. 그 실제 드랩하면 시간이 순삭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1분 정도 시간이 그 드래프트 뽑기 전에 사람이면은 바로바로는 안 뽑거든요. 근데 목 드래프트는 시간을 되게 안 줘요. 세팅할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미치마너 닉스 짓기요? 닉스 짓기는 저는 좀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기다가 이거 티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그 여기 이제 굵은 그러니까 어두운 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탑 티어라고 저는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맥데이빗이나 뭐 이렇게 쭉 나가고 드래프트로 미리 나갔다. 그러면 만약에 스탬코스랑 만약에 메카보이가 남아있다. 그러면 스탬코스를 나는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어를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거 꽉 차서 진행하는 거 이거 일단은 나중에 할게요. 네. 왜냐면 서부 애들도 좀 일어나면은 조금 네 일어나는 애들 있으면 그때 하려고. 네. 요거 다녀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티어를 저는 정해놓은 거예요. 티어를. 네, 문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나린, 미치마너를 저는 탑 티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닐랜더를 내려놓고 미치마너는 전 탑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찍었고 팀 리더였거든요. 포인트. 그리고 어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스턴 매튜스가 조금 더 각성해가지고 잘한다. 거기서 이득 볼 사람이 미치마너일 거고 혹시라도 닐랜더가 트레이드가 된다? 나중에? 거기서 더 많이 이제 스텝업을 해줘야 되는 게 미치 마너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탑급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스즈키는 어딨냐? 이제 중간 티어도 아니고 한 3번 티어로 봐고 있어요. 네. 제가 몬트리올을 잘 안 봐서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닉 스즈키 그런 얘기 없나요? 닉 스즈키가 캡이 셀러리 캡이 8이거든요. 8M? 지난 시즌에 장기 계약을 때린 거잖아요. 캡틴까지도 맡기면서 8M이면 오버페이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물론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마카르가 10M이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마카르가 진짜 당장 FA가 되면 12, 13 지금 어스턴 매튜스가 뭐 다음에 이제 다다음 시즌에 FA 해가지고 재계약한다 해가지고 막 13, 14M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15M까지 나오고 있는데 닉스즈키가 8M? 8M이면 80포인트, 90포인트 찍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될까요? 일단 팀이 좀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이 포텐이 터질까요? 몬트리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넘버원 센터는 맞는데 네, 판타지에서는 일단 팀이 안 좋기 때문에 높게 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드부아를 저는 이번 그거보다는 위에 티어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LA로 갔잖아요. 드부아는 공격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만 무진장 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되면 돼요. 드바 선수가 원래 보통 한 60포인트 찍는데 LA에서 뭔가 제대로 떨어지면은 80M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수비 안 하거든요. 수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팀별 프리뷰 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테이지 텀슨을 조금 내렸죠. 솔직히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탑티어로 올리려다가 여기로 내려놨어요. 누제너킨스 다음으로 내렸는데, 사실 이 순위, 요 안에서의 순위는 별 의미는 없어요. 요 안에서의 순위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그 탑티어도 안 티어. 왜냐면 이 순위 안에서도 저는 그냥 바꾸거든요. 뭐 아이클이 여기 있지만 느낌의 탐슨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그냥 탐슨 뽑는 거죠. 뭐 네, 분위기 봐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제가 만약에 윙어로 제프 스키너를 뽑았어요. 근데 아이클이랑 만약에 탐슨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이제 라인의 상생,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스키너 라인이, 스키너가 터지면 옆에 있는 텀슨도 덩달아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텀슨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X랭킹은 그냥 참고용으로 봅니다. 그냥 랭킹으로 봐요. 네. 근데 랭킹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참고용입니다. 랭킹은 참고용이고, 여러분의 눈을 믿으세요. 네. 눈을 믿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조시 노리스 선수를 오타와거든요. 저는 이 선수의 포텐을 믿는 거죠. 네, 포텐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상 당하기 전 시즌이었던 그 전 시즌에 거의 20골, 30골을 넣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포텐이 터진다, 그러면 뭐 한 80포인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오타와가 또 이제 팀 전력이 좋잖아요. 이번에 그런 느낌으로. 네. 베다드가 탑 32 안에 들었거든요. 어디 가면은 베다드를 진짜 높게 치는데, 베다드가 몇 포인트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안전빵을 유지로 좋아합니다. 안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조금 내려놨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색깔이 바뀐 게 뭐냐면요. 네, 하다가 저도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일 커너 선수를 여기다 냈었는데, 아니다, 카일 커너가 그래도 한 40골은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터지면,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다 보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뭐냐면 힛, 몸빵 되는 선수들. 왜냐면 카테고리에 몸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80포인트면 티모 마이어 아니면 JT 밀러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야후 카테고리에는 그건 없어요. 테이크어웨이, 가로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크 스톤의 장점이 가로채기가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모리츠 사이더 선수가 이제 힛을 좀 많이 날리는 편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죠. 그 힛을 메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메인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똑같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포지션입니다. 뭐냐면 그 NHL닷컴에서는 란타넨 선수를 센터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로 해놓은 건, 란타넨 선수는 윙어거든요. 근데 여기 야후 들어가면 윙어로 나와요. 그리고 란타넨 선수가 센터로 어쩌다가 한두 번 뛰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윙어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야후에서 도대체 이 선수를 어떤 포지션으로 세팅해 놓느냐가, 그냥 윙어도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선수도 있고, 아니면은 센터랑 라이트 윙이랑 뭐 이렇게 더블링을 하는 선수도 있고, 그냥 센터만 되는 선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센터 2명, 레프트 2명, 라이트 2명 이거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시즌을 하다 보면은 바꾸기도 하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체크하면서 드래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도 좀, 예를 들어서 드라이사이틀은 센터도 보지만 레프트 윙어도 뛰잖아요.
파워플레이 아닌 경우에도 감독이 원할 때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맥데이빗이랑. 그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코스도 센터지만 뭐 실제 경기장에서는 1번 라인에서 포인트 선수가 센터 뛰고 스탠코스가 레프트를 뛰고 쿠체로브가 라이트를 뛰고 뭐 이렇거든요. 이제 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면서 어려우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디펜스맨을 그냥 디펜스맨으로 칠 수가 있는데 포워드 쪽에서 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펜스맨들을 좀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나 판타지에서 엘리트 디펜스맨은 많이 없잖아요. 골리도 마찬가지예요. 골리도 마찬가지고 팀 내 넘버원 디펜스맨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워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토론토다, 어스턴 매튜스가 못해도 미치 마너가 있어요. 그죠? 미치 마너가 안 된다? 닐랜더가 있어요. 닐랜더가 안 된다? 타바레즈가 있어요. 포인트를 쌓아줄 수 있는 게 그 판타지에서 이제 포인트가 우선이니까. 근데 토론토에서 수비 쪽으로 갔을 때 포인트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네, 모간 라일리 요 선수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팀별로 뭔가 엘리트 디펜스맨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두 명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포워드는요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스턴 매튜스가 너무 안 좋아. 경기력이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 정말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빼면 돼요. 빼고 다른 선수를 넣어가지고 핫한 선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콜로라도에서 마카르 선수가 부진하다고 포인트 못 넣는다고 마카르 선수를 뺄 수 없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마카르는 경기에서 30분을 뛰는데요. 에릭 칼슨, 로만 요시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데 뺄 수 없어요. 뭐 로만 요시를 빼고 뭐 저 뒤에 무슨 뭐 다른 선수 뭐 널스 넣을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요시가 있고 널스가 있는데 요시가 너무 불안해. 널스를 넣을 수 없어요. 요시는 무조건 로만 요시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거는 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골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골리는 약간 이제 도박성이 좀 있어서 디펜스맨은 웬만하면 탑3는 채우자. 그러니까 탑 디펜스맨 4자리 중에 탑급으로 3개는 채우자. 베스트는 뭐 맨 처음에 마카르, 요시, 에릭 칼슨 이렇게 채우면 땡큐죠. 완전 땡큐죠. 근데 요시 선수가 조금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왜냐면 부상 지금 이슈가 있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직도 안 나와요. 당연히 지금 2달이나 남았으니까 개막하기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직 뭐 뉴스가 안 나와요. 드래파 때 제일 저 개인적으로 늦게 뽑는 포지션은 아무리 이거를 안 하려고 해도 골리를 늦게 뽑게 돼요. 골리를 조금 늦게 뽑는 편입니다. 네, 제가 그러는 제 자신이 싫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골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저는 탑 골리는 못 뽑아요. 왜냐면 탑에서 저는 디펜스맨을 주로 뽑기 때문에. 근데 골리를 못 뽑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티어 있죠. 이 두 번째 티어들을 바로 뽑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이제 다른 포워드들 포인트 쌓는 요 선수들을 먼저 뽑죠, 사실은. 왜냐면 모르잖아요. 골리가 너무 도박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망하는 게 뭐냐면 이거 디펜스맨 가다가 뭔가 꼬여요.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나는 디펜스맨 채우기로 했는데 못 채워. 그럼 이제 막 여기 마구잡이로 얘기 일단은 막 포인트 채워야 돼. 막 채워요. 그러다가 탑 티어, 중간 티어 꼴리들도 날라가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꼴리들 뭐 예를 들어서 아디닐, 후소, 비닝턴 뭐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탑
탑 드래프트 픽으로 만약에 셰스터킨 뽑을래, 맥데이비 뽑을래, 아니면은 소로킨 뽑을래, 어스튼 매튜스 뽑을래, 그러면은 저는 네, 포워드를 먼저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보다 먼저 뽑는 거는 디펜스맨.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략 다 있어요. 뭐 유튜브에 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뭐 골리를 한 포지션에 약간 올인을 한다. 뭐 센터를 다 채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디펜스맨을 먼저 뽑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찰 때 있죠. 사람들 많이 찰 때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1분 남았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제 5분마다 리뉴얼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그 조금 찾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 방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1분 남아가지고 리스크가 너무 큰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판타지 하면 많이 보게 돼요. 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NHL을 많이 보실 거면 판타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누가 잘하고 누가 망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거를 일단 조인을 먼저 해볼게요. 사람 많이 차는 거 12명이냐 10명이냐 8명이냐 요거 3개 중에 할 건데 느낌 보고 일단 들어가는 거는 8명 아니면 12명이 좋긴 하거든요. 사람 많이 차는 걸로 들어갈게요.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차는 걸로. 그리고 혹시 리그를 열면은 그때는 뭐 그때도 방송으로 뭐 라이브 해보죠 뭐. 네. 혹시 리플에 관심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세요. 진짜 딱 한 8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8명만 있으면 됩니다. 8분의 구독자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돈 걸고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저쪽 북미 사람들보다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좋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드래프트 하고 리그 열고 카톡 오픈 채팅방 하나 열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공지를 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찬다 싶으면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요 방에 사람이 많이 차야 드래프트가 재밌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들어갈 걸 그랬네요. 시간이 지났는데 애들이 밥 먹으러 갔는지. 그리고 사실 이 드래프트를 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핫한 선수들을 계속 드랍한 애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는 네임드 되는 확실한 선수들을 뽑는 거고 시즌이 진행되면 부상으로 나가리 되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뭐 트레이드 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무진장. 자, 그러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열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기다렸다가 시간 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위에 이제 뽑을 후보들을 본인이 먼저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드래프트, 이거는 가상 드래프트고 실제 드래프트면은 미리 세팅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가상 드래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1분 안에 1분 한 30초 주거든요. 그 안에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뽑을 이제 포지션에 해당되는 포지션 선수들을 후보군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안 뽑히면은 이제 뽑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지금 제가 7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12명 중에 7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7번 정도면 마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카르가 중간에 나갔어. 그러면 요시나 에릭 칼슨을 뽑는 거죠. 근데 에릭 칼슨이 순위가 더 높아요. 요시가 순위가 좀 낮아요. 인기가 요즘에 좀 떨어졌어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계산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에릭 칼슨을 뽑았어. 근데 그 다음 드래프트 올 때까지 요시가 안 뽑힐 것 같아. 그러면은 에릭 칼슨을 뽑아야 돼요. 왜냐면 요시 뽑았으면 그 다음에 에릭 칼슨 무조건 나갈 거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벤치 포지션은 아무거나입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로딩이 걸리고 있어서 잠깐 화면을 바꿔놨습니다. 로딩 끝나는 대로 바로 드래프트 진행되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어와서 나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무진장 빨라서. 잠시만요. 되나? 열렸죠? 네.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위에 Q가 보이시려나요? 자, 안되겠다. 이거 제가 이거를 아니다. 그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Q가 있는데 미리 뽑아 놓는 게 있는데 그냥 저는 지금 제가 뽑았던 순서대로 하이스카넨 네, 요 정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탑티어에서 누가 남는다 이거는 모릅니다. 네, 일단은 디펜스맨 더 뽑아 놓을게요. 네, 제가 이제 채팅방 확인 못 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나면은 제가 채팅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 지금 라인 짜느라. 자, 제가 요 정도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7번이기 때문에 분명히 맥데이빗이나 쭈르르르 나갈 거고, 맥키넌도 나갈 거고, 만약에 맥키넌 남아있으면 사실 맥키넌 뽑는 게 맞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7번 정도면 쿠체로브가 나올 수도 있고 란타넨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어스턴 매튜스는 분명히 전에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브레이디 카척이나 오베치킨 이렇게 일단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초 남았으니까 오우 시끄러워. 소리 좀 줄여놔야할게요. 네, 1라운드 당연히 맥데이비 뽑겠죠? 당연히 드라이사이틀이에요. 안 볼 수, 뻔해요. 드라이사이틀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고를 하냐 얘는. 예. 이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면은 바로 드래프트 되거든요.
이거 얘가 그냥 켜놓은 거예요. 만약에 바로 드래프트가 안 되면. 아니 유저 이름이 있으면 이거 AI가 아닐걸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네, 이런 애는 네 케빈 얘는 진짜로 뽑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남은 게 쿠체로브 너무 아까운데. 쿠체로브가 너무 아까운데요. 안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카르. 아 네, 마카르가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남을 거예요. 안 나오면 에릭 칼슨 뽑을 거예요. 네. 마카르나 그러니까 제가 요시를 먼저 뽑아야 되는데 요시가 인기가 없으니까 에릭 칼슨 뽑고 그 다음에 요시로 가겠습니다. 바실렙스키가 나갔네 1라운드에서. 매튜 쿠척이 매튜스보다 먼저 나갔네요. 어스튼 매튜스가 조금 마카르 나갔고요. 어스튼 매튜스가 조금 밸류가 떨어졌어요. 제큐즈 부상 오프닝에 맞춰서 오지 않나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상 이슈가 아직 다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테이지 텀슨이 1라운드에서 나가네. 와.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 테이지 텀슨이 대박이 났는데 다음 시즌도 그만큼 막 100포인트까지 막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테이지 톰슨을 1라운드에서 뽑으려면 적어도 지난 시즌만큼 해줘야 돼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자, 브래디 카척이 나갔었는데 제가 나름 굉장히 카프리조브 나가고 브래디 카척 조언은 조금 뽑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마카르가 나갔고 저는 이제 지금 딱 남았거든요. 크로스비 살짝 체크해 놓고 누가 나갔죠? 파나린이 나갔네요. 그럴만하죠. 파나린은 뭐 못해도 8, 90포인트는 해주니까요. 스탬코스 남아있네요. 네. 이러면 제가 쿠차로브를 뽑았으니까 스탬코스나 포인트를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되네요. 근데 일단은 그대로 갈게요. 제 맨 처음에 말한 대로 에릭 칼슨이 지난 시즌보다 못해도 80포인트는 7, 80포인트 해주니까 피츠버그니까요 또. 그래서 지금 탑급으로 남아있는 게 크로스비 남아있고 미치마노도 남아있고요. 꼴리가 셰스톨킨이 아직 남아있어요. 소로킨도 남아있고 여기 기오그리아브 여기 울마크 요정도까지가 골리 탑이에요. 네. 누가 나갔나요? 크로스비 나갔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저 뒤로 가기 때문에 쫙쫙쫙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요시가
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담 폭스가 남으면 아담 폭스가 인기가 더 많아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쿠체로브랑 에릭 칼센 뽑았고 셰스털킨 나갔고 미치마노도 나갔고 제가 노리는 골리는 아까 지금 두 번째 티어에 있는 트리스탄 제리나 앤더슨 요 정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는 아닌데 팀이 좋은 골리. 소로킨 나가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오토 드랩으로 나가버렸네요. 아 이러면은 재미가 없는데. 네. 그러면 제 전략 연습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오토 얘들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오토 드랩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오틴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실제로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 회방을 놓기 때문에 그거 연습하는 거죠. 회방, 그러니까 내가 뽑으려는 애가 걸려가지고 회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그 연습입니다. 지금 포인트 나가고 제가 볼게 이 케빈 얘는 진짜로 저희가 뽑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오토로 지금 나간 애들이고 지금 28번이잖아요. 얘도 나갔나 보네. 아, 재미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담 폭스를 저죠? 네. 어차피 연습이니까요. 헬라복도 있는데 아담 폭스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요시로 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때렸을 때 어떻게 라인업이 구성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로 하는 애 같은데요? RSIG? 네. 그 다음에 문제네. 저는 여기서 요시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디펜스맨을 어느 정도 채웠고 그 다음에 포워드로 가볼게요. 여기서 포워드 이렇게 되면은 오토픽으로 쫙쫙쫙 넘어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엑셀 파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킨이 있고 지금 웬만한 탑 티어 포워드들은 다 나갔어요. 그죠?
카이루. 팀이 안 좋아가지고. 켈러. 뭐야? 아, 망했다. 늦었네요. 괜찮아요. 카이루 뽑으려고 그랬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지금 탑티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탑티어는 많이 나갔고, 제가 봤을 때는 말킨 남아있고, 근데 나갈 거예요. 저는 이제 남으면은 켈러를 뽑든가 네이처스 남아있네요. 또 이제 센터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센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급되는 센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탑티어 센터들은 다 나갔어요. 보호반 남아있고, 말키는 나갈 거고, 아이클 남아있나? 자, 찾아볼게요. 저는 다음 시즌에 아이클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말킨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근데 말킨보다 아이클을 저 높게 치고 있기는 한데, 어떡할까요? 일단 말킨을 가고, 자, 그래서 말킨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네이처스, 그 다음에 아이클로 뽑을 겁니다. 네. 네이처스가 지난 시즌에 70포인트 이상을 찍었는데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뽑고, 근데 네이처스가 센터로 들어가네요. 몰랐네. 네이처스 원래 윙인데 여기서 센터로 넣어놨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꼬입니다. 저는 이제 윙어가 많이 없죠. 지금 이 윙어를 쿠체르프 말고는 뽑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보호바 뽑을 거예요. 안 남나? 그 다음에 이제 꼴리를 봐야죠. 얘 누구 뽑은 거야? 리바이를 뽑았네. 특이하네. 버팔로의 리바이를. 저는 그러면 그래도 아일랜드스 1번 센터니까 보호밭을 일단은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골리 지금 이제 8라운드니까 일단은 조금 후보만이라도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샤이플레가 아직 남아있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뽑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윙어를 뽑아야 되거든요. 윙어가 안 보이네. 볼디 나갔나요? 볼디 나갔네. 그러면은 겐츠 겐첼 나갔고, 그러니까 제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에서 마크 스톤도 나갔네. 다 나갔네요. 하이만도 당연히 나갔을 거고, 마이어 나갔을 거고, 브렛 나갔고, 코너 나갔나? 코너 나갔죠, 당연히. 토폴리 다 나갔네. 큰일 났네요. 네, 망했습니다. 그럼 또 센터 뽑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윙어가 많이 없어요.
이제 아래 티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찾아볼게요. 쿠즈멘코 또 나갔고 지금 탑 다 나갔네. 큰일 났네요. 힘듭니다. 번팅 이게 AI로 돌려가지고 그냥 나간 애들 때문에 시간이 이거를 세팅할 목 드래프트에서 생각하고 체크를 해놓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뽑냐. 다행히 한 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저는 윙어가 너무 없어서 자동으로 헤이글이 걸렸거든요. 지금 센터가 지금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타라센코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지금 골리를 채워야 됩니다. 골리가 다 나갔거든요. 망했죠. 이 드래프트는 사실 망한 드래프트가 된 겁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굴 뽑으냐. 제 랭킹에서 후소가 그래도 넘버원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넘버원 골텐더로 디트로이트에서 뛸 거기 때문에 일단은 후소를 뽑아놨고요. 여기서 비닝턴을 뽑기에는 너무 도박이 너무 세긴 해요. 그래도 막스트롬을 뽑아야 되나? 진짜 도박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넘버원 골리여야 돼요. 막 후보 골리랑 나눠서 뛰는 거는 스케줄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서. 막스트롬을 저는 뽑을게요. 리바운딩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남은 게 벤치에서 골리를 2개 다 채웠고 레프트 윙어를 어쨌든 넣어야 돼요. 하나는 레프트 윙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선수가 한 명 남아 있어요. 바로 포스버그입니다. 부상만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면 80포인트가 가능한 선수예요. 라프리니에르도 있긴 한데 마지막 후보 하나가 남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일단 디펜스 잠깐 볼게요. 스펄전? 모간 라일리가 나와있는데 이거 당연히 모간 라일리입니다. 토론토 넘버원인데요. 그러니까 토론토 넘버원 디펜스맨이니까요. 파워플레이 포인트도 지금 지난 시즌에 17포인트나 찍었고 근데 나갔죠. 당연히 나왔네. 또 하려고 그러면 저는 남아있습니다. 디오도어. 네. 올로브는 다른 팀이었으면 뽑을 건데 케인즈 D 라인이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라인이 너무 비좁아요. 브렌트번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2번 유닛으로 뛸 거거든요. 그럴 거에는 차라리 베가스라는 강팀에서 탑 페어링을 먹어주는 디오도어가 좋죠. 그래서 디오도를 뽑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션돌지 선수도 있는데 스펄전 선수도 이제 넘버원 디펜스맨이긴 한데 파워플레이 포인트가 좀 약하죠.
그래서 포인트 능력으로 보면은 띠오도어.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스탠딩, 프로젝션 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얘네 모델로 골 전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션으로는 7위로 찍혔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는 9위밖에 안 되고요.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되고, 제 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말킨, 네이처스. 네이처스가 센터라는 거를 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실제에서는 라이트 윙으로만 뛰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고 뽑은 거는 이제 헤이글 선수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헤이글 선수도. 일단은 포인트 잘 되면은 5, 60포인트 찍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좋죠. 템파니까. 파워플레이는 넘버원 유닛으로는 안 띱니다만, 일단은, 그리고 힛이 좋아요. 이 몸빵으로 해주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약간 비벼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 힛이 있습니다. 포스버그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에 제 엑셀 파일에 보면 포스버그 선수 이렇게 체크해 놨거든요. 빨간 게. 힛이 좀 전체적 커리어에서 경기당 힛이 좀 높으면 제가 체크해 놓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상에서 회복이 되냐, 그게 문제고, 쿠체로프 선수야 뭐 그냥 무조건 포인트 쌓아야 되는 거고요. 100포인트. 타라센코 선수는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죠. 이번 시즌 잘 뛰어가지고 FA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잭팟을 터트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도 수비 라인은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르는 못 뽑았지만 에릭 칼슨, 요시, 아담 폭스, 이 탑, 거기에 하이스카넨 선수도 60포인트, 지난 시즌에 거의 70포인트, 그죠? 네, 70포인트를 넘게 찍었고, 그게 좀 떨어져도 60포인트. 하지만 파워플레이에서 넘버원, 뭐 PK에서도 넘버원이고, 네, 거의 덜러스에서 그 아이스타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선수고, 스페셜팀에서 제일 많이 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은, 네, 이 수비 라인은 제가 생각했던 그거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솔리드한 거 뺄 선수가 없죠. 혹시라도 누가 조금 부상이다 그러면 띠오도 선수도 있죠. 띠오도 선수도 이제 그나마 베가스에서 스킬로 해줄 수 있는 블루라인 중에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한 4, 50포인트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뎁스. 네, 보호바까지는 제가 괜찮은데 샤이플레는 제가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코피타, 보호바 다 넘버원 유닛으로 뛰니까 상관이 없는데, 샤이플레 선수도 넘버원 센터이기는 한데 지난 시즌에 40골 넣었거든요. 여기 보면 42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예요. 차라리 뭐 한 30골에 한 50포인트, 50 어시스트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느닷없이 커리어에서 40골을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다음 시즌에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따 샤이플레 선수는 팀 내에서 이제 약간 워크 에틱이 계속 안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의 에러. 샤이플레 선수 딴 걸로 딴 꼴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꼴리가 너무 망했죠. 이거로는, 이 꼴리 라인으로는 판타지가 망하는 라인입니다. 폭망 판타지 라인업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가서 버려지는 꼴리들을 계속 주워와서 땜빵을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샤이플레 선수나 코피타 선수나 띠오도어 선수 중에 한두 명을 드랍하고 이제 주워와서 골리를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골리 중에 보면은 아디닐, 란타 뭐 요 정도까지죠. 그나마 이제 뭐랄까요, 이제 넘버원은 아니지만 이제 1.5군으로 뛰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골라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그 다음에 없잖아요. 네. 여기서 폭망한 거죠, 이제. 주워올 선수도 없고. 그래서 이 드래프트의 교훈은 골리를 조금 더 미리 뽑아라. 요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 봤고요. 어차피 제가 이거를 그냥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쭉 이어서 편집 없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드래프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영상 보시고 이제 뭐 이렇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실까봐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리플을 남겨주시면은 아직 시즌이 한참 남았거든요. 거의 2달 남았거든요. 한 달 반 안 되게 남아 있으니까 그 전쯤에 뭐 인원이 좀 구성이 된다. 한 8명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저희들 한국 NHL 판타지 리그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